자, 그렇다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 화장품이랑은 다르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 바로 이 자료를 필요로 한다.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어떤 자료가 있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회 독성,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 투여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 독성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 1차 피부 자극 시험.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피부 자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피부 자극 시험도 있는데 그 피부 자극 시험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안 점막, 눈 점막에 대한 자극이 있는지 혹은 다른 쪽의 점막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 뭐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계속 사용했을 때 중첩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도 필요하고, 광독성 및 광감작성. 이거는 이제 자외선 주로. 자외선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외선의 흡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흡광도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외선에 의해서 계속 쬐었을 때 그 화장품 같은 경우를 계속 사용을 했을 때 광감작, 그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이 유발됐는지 그런 것들도 자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체 첩보 시험, 패치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패치 테스트를 했을 때 안전성이 입증됐는지, 그리고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를 합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피부 이상 반응이 조금 발생했는데 조금 중대한 발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적 첩보 시험이 아니라 첩보 시험 자료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화장품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보다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는 몇 단계로 할 수 있을까요? 위해평가 4단계. 이 4단계를 꼭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무조건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 평가는 1, 2, 3,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위험성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노출을 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그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위해평가 4단계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 확인 단계는 이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독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위험성을 결정하는 거죠. 이 독성을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위해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인체 노출 허용량은 한 얼마 정도 될까를 산출하는 겁니다. 산출해서 노출을 평가해요. 이 위해 요소가 인체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양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위해도를 마지막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위해평가 4단계잖아요. 그래서 위해평가가 된다는 의미에서 위해도 결정이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위험성 결정과 위해도 결정은 조금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